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1년 농사를 마무리 지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그죠? 이제 모의고사 총 8회도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곧 시험이 임박했죠.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시험에 임박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또 뭐 저랑 같이 정리하면 좀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 경찰행정법 마무리 특강을 통해 가지고요. 미리 제가 예고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반드시 체크하고 들어가야 될 중요 쟁점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약술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번 시간에서는 약술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설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 각자 다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실 거고요. 다만 약술 중에서 어떤 주제가 출제될 것인지 유력 후보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유력 후보들 한 36개 정도를 제가 뽑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A급도 있고 뭐 B급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여기에 제가 제시한 36개 정도 되는 약술은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약술 유력 특강도 한번 했었죠. 물론 그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 들어가면 좋겠죠. 숫자가 좀 많죠, 그게. 그 중에 제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만 좀 추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 무엇보다도 이번 마무리 특강의 핵심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도 강조했다시피 기본적으로 사례에서 결판이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여러분 시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 쟁점을 제가 31개 정도 뽑았어요. 그리고 답안 작성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기본 설계도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탁탁 내용만 집어넣으면 답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상당히 좋은 자료예요. 제가 만들고 제가 좋은 자료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이건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딴 친구들한테는 보여주지 말고요. 합격하고 나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발판 삼아서 마무리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잠시 한번 보실래요? 그 목차에 보시면 먼저 제1편에서 제가 경찰행정법 사례 해가지고 총 31개의 쟁점을 정리해 놓고 있을 겁니다. 그죠? 행정법 법원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불신검문 무기사유까지 총 31개의 쟁점을 뽑아놨고요. 그 31개의 쟁점을 실제 이 쟁점이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답안을 구성해야 되는지 그 예시 답안까지 다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상당히 아름답게 정리한 거니까요. 시간 급하신 분들은요, 달달달 외워서라도 들어가세요.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읽어보니까 여기 쟁점일 것 같다. 그러면 이 포맷에 맞춰서 답안을 완성하시면 아마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2편이 보시면요. 2편이 경찰행정법 약술 해가지고 총 35개를 제가 뽑아놨죠. 이 35개 중에서도 초특급 A급 문제도 있고요. 약간의 좀 중요도에 있어서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A급만 출제되는 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C급도 출제돼가지고 이게 과연 왜 나왔을까? 아니, 왜 나왔을까가 아니고요. 출제자가 출제하면 그냥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확률적으로 이게 중요도가 이거다 이렇게 하는 거지 반드시 그 문제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고요. 그걸 알면 시험 준비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35개를 지금 뽑아놨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나 여러분 행정기본법에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1편 경찰행정법 사례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가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이 행정법 법원은 아시다시피 약방의 감초죠. 항상 위법성을 판단할 때에 특히 재량이 시험에 나왔을 때 재량의 한계 관련해서 위법인가 적법인가 판단할 때 단골 메뉴로 이용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답안을 구성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동안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불리웠던 것들이 이번 행정기본법에 성문화됐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답안 쓰실 때도 행정기본법 몇 조에 들어있는지 그걸 언급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는 점수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첫 번째가 비례의 원칙이죠. 이건 뭐 진짜 이건 약방의 감초입니다. 그죠? 시험에 딱 놓으면 이게 쟁점이다, 사례에서.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비례의 원칙에 의 쓰시고요. 그 다음 근거 쓰실 때 행정기본법 10조를 반드시 언급을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용은 그 유명한 적필상, 그걸 반드시 쓰시고, 그 다음 사안포습을 하시면 돼요. 사안포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그 사안 예시를 잡아놨죠. 그래서 항상 비례 원칙 쓰실 때는요, 이 수단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놨죠. 만약에 지방경찰청장이 갑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을 때, 이 운전면허 음주운전 했으니까 취소했겠죠. 이 운전면허 취소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뭐겠어요? 교통사고 방지겠죠. 그걸 답안에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운전면허 취소하는 것이 적합한지, 그렇다 하더라도 덜 치매적인 운전면허 취소가 아니라 정지해야 될 사안은 아닌지, 그리고 정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침해되는 사익과 실현 가능한 공익적 가치를 저울에 달아서 사안 포섭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실권의 원칙이죠. 이건 여러분들 뭐 직권 취소나 철회 이런 게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 직권 취소 철회의 위법성 판단 구조가 실신비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실권, 예, 그거고. 이게 또 이번에 행정기본법에 반영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 이게 쟁점이다. 특히나 직권 취소 철회가 시험에 나올 때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의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근거가 행정기본법 12조 2항에 들어있거든요. 그거 반드시 체크해서 답안에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 요건 3가지. 요거 외워서 답안에 쓰시고. 여기도 한계가 있죠. 실내보호에도 한계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 쓰시고 이제 사안포섭하면 돼. 특히 사안포섭 하실 때 설문에서 뭐 운전면허 취소해야 될 사항을 지방경찰청장이 알면서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땐 실권의 법리 위반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실권 법리 위반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간다고? 실내보호 원칙 위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실내보호 원칙은 최근에 한번 출제가 됐죠. 그런데 이런 쟁점들은 뭐 출제됐다고 출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약수는 한번 출제된 것이 반복해서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사례는 작년에 출제됐기 때문에 내년에 안 나오겠지가 아니고요. 중요한 쟁점은 반복해서 출제된다는 점을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실내보호 원칙 나오면 뭐 이거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이런 공부하셨죠? 의 쓰고요. 근거 쓰고 요건 쓰고 그 다음 한계 쓰고 사안포섭하면 돼요. 요게 이제 기본 포맷입니다. 기본 포맷인데 특히 한계 중에서요. 위법한 행위를 국민이 신뢰했을 땐 한계에서 뭘 써야 된다고? 법률 적합성의 원칙과의 충돌 문제. 그걸 별도로 다시 한번 써내려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실내보호의 원칙과 법률 적합성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는 먼저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실내보호의 요건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 그 요건에 대해서 사안포섭을 하시라고 하고 그 다음 사안포섭이 해보니까 실내보호 요건은 다 갖췄어요. 그렇지만 한계와 관련해서 사안의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를 신뢰했기 때문에 법률 적합성 원칙과 충돌한다 하면서 별도 목차를 그 다음 잡으시라고요. 그래서 5번 목차에다가 실내보호 원칙의 한계 이래가지고 법률 적합성 원칙과의 충돌 문제 이래가지고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해서 사안포섭 이렇게 진행하라고요. 지금 이 마무리 특강에서 무슨 새로운 지식을 제가 전달하는 시간이 아닌 거 아시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쟁점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답안을 구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계도를 제시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이 설계도에 맞춰서 딱 정리해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평등의 원칙이죠. 평등 원칙은 이제 여러분 차별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등 원칙하고 자기구속 원칙은 어떻게 나눠서 쓰라고 그랬죠? 선행 간행이 있을 땐 자기구속으로 가고요. 선행 간행이 없을 때는 평등 원칙으로 답안을 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이 평등 원칙도 의 쓰시고, 그 다음 근거 쓰시고, 잠깐 여러분, 그 평등 원칙도 그렇고, 그 다음 자기구속 원칙도 그렇고, 그 다음 방금 배웠던 실내보호 원칙, 실권의 법리는요, 의,
근거 요건까지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한 개까지 써야 된다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근데 비례 원칙이라든지 뭐 부당결부 이런 건 한계라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 뭐 근거, 요건, 사안포섭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구분해서 정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거, 요건 한 개까지 쓰고 이제 사안포섭을 어떻게 하는지 그 예시를 제가 딱 적어놨어요. 상당히 괜찮은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평등원칙 사안포섭 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요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